안녕하세요.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입니다. 다들 지난주는 잘 지냈나요? 한국은 지난주 장난 아니게 추웠어요. 아마 올해 겨울 중에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12월, 1월,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춥다가 겨울이 약간 끝나가려나 이럴 때 더 추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봄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 봄에 질투를 해서 겨울이 더 막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봄, 꽃 이런 것들을 시샘한다, 질투한다. 그래서 이거를 꽃샘추위라고 부릅니다. 지금 벌써 꽃샘추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봄이 막 완전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봄이 온다고 하면 더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좀 어때요? 여러분들 나라는 지금 겨울인가요? 여름인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인 나라에 살고 있으시다면 정말 이번 겨울 꽤 추우니까 다들 옷도 단단히 입으시고 또 독감 같은 것도 유행하고 하니까 건강관리 특별히 다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요, 한국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친구를 만나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왜 이럴 때 모임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되게 재미있는 모임들을 봐서 한번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뉴스에 나왔던 모임이 뭐냐면요. 경찰과 도둑 모임이에요. 줄여서 경도라고 합니다. 진짜로 경찰과 도둑이 만나는 건 아니고요.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약간 술래잡기 같은 게임이에요. 영어로는 hide and seek라고 하죠. 뭐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을 다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다 큰 어른들이 회사 끝나고 나서 모여서 이런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꽤 재미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모임을 왜 할까요? 이거 말고도 감자튀김 모임, 줄여서 감튀 모임도 있대요. 다 같이 모여서 감자튀김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재미있는 모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주면서 한국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친절한 편이기는 하지만 뭔가 스몰 토크 같은 거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서 대화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뭔가 대화를 잘 못하는 느낌? 그래서 이런 모임들에 나가서 제대로 그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임이라는 건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 만나고 대화하고 싶고 이럴 때 이런 모임들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한국에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우리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요즘은 핸드폰이 생기면서 좀 가볍고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온라인에서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한국의 PC방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한국에서 인터넷 카페라고 하면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검색 포털 있죠. 네이버.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덜 쓰기는 하지만
다음 같은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카페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이 카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모임들을 할 수 있는 카페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라인에서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인터넷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이때 이 온라인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나온 온라인 모임 용어들이 좀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정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기 모임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어떤 곳은 2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좀 길다. 1년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모라는 거는 이때 우리 다 같이 만나요. 이렇게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도 짜여 있고요. 그리고 오피셜한 거니까, 공식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과는 다르게 완전 다른 느낌의 모임도 있어요. 바로 번개 모임이라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번개 알죠? 하늘에서 꽝 빛이 나면서 이렇게 뭔가 내리치는 그거를 번개라고 하잖아요. 번개라는 건 갑자기 생기는 거고 정말 반짝 잠깐 한 거잖아요. 이 번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모이기로 한 게 아닌데,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오늘 한번 만날래요? 오늘 되시는 분 있어요? 이러면서 모임을 만드는 게 번개 모임이에요. 이것도 그냥 줄여서 번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무슨 종로에 있는 햄버거 집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모임 채팅창에다가 저 지금 종로에 있는 햄버거 집에 있는데 오실 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괜찮은 분들은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모임을 갖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갑자기 만드는 모임이니까 이런 모임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많이 못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별거 없는 모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번개 모임을 자주 나가면 거기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더 친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깊이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풀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풀어내는 그런 모임입니다. 보통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녁 때가 되는데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저녁밥을 먹는 걸 뒤풀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 독서 모임에 가면 독서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독서 모임은 그래도 대화를 하는 편인데, 뭐, 스포츠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은 그 스포츠를 즐기느라 진짜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만 딱 즐기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랑 정말 친해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뒤풀이에 잘 참여를 해야 거기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좀 살펴봤어요. 정모, 그리고 번개, 벙,
그리고 또 뒤풀이 이렇게 세 가지 짧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인터넷 카페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쓰던 용어들인데 지금도 뭐 그 의미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카페들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를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매니아층인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찾아보면 되게 오랫동안 그 모임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이런 모임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갑니다. 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려면 앱이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로 예전부터 그렇게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 네이버 카페를 좀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형님, 누님 이러면서 막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가깝게 지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네이버 카페들이 다 오래됐고, 그리고 다 이렇게 가족처럼 지낸다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카페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것만 봐도 스토리 같은 거 올리면 24시간이 되고 나면 그 스토리가 없어지잖아요. 요즘 쓰는 앱들은 그냥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게 밀려서 잘 안 보이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 카페는 그 게시판이 나눠져 있어서 이런 글들을 모으기가 좋아요. 예전에 올린 글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해요. 이걸 줄여서 등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모임들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 진지한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가벼운 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쓰는 핸드폰으로 좀 가벼운 모임 앱 같은 거를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온 앱이 있는데요. 바로 소모임이라는 앱입니다. 이런 소모임 같은 앱은 카페보다 훨씬 가볍고 빠릅니다. 카페는 약간 마을 사람들의 그런 주민들의 모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모임 앱은 좀 가벼운 학교의 동아리 같은 느낌인 거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서로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킹, 요리, 그림 그리기, 뜨개질 모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일기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이어리에다가 일기 쓰기.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거를 또 줄여서 다꾸라고 합니다. 이런 다꾸를 같이 할 수 있는 다꾸 모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야구, 뭐 농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거를 보고 같이 응원하고 이런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 교환이나 경제 스터디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이 소모임이라는 앱은 카톡처럼 한국인들이 대부분 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소모임이라는 앱이 꽤 크고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되게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모임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이 소모임 같은 앱도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아요. 저도 제 친구를 따라서 이 소모임 앱에 있는 모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가 문예창작과였거든요. 시나 소설 이런 걸 배우는 걸 문예창작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소설 쓰는 걸 좋아해서 소설 쓰기 모임에 가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쓴 소설을 구경할 수도 있고, 그거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제가 소설을 써가면 사람들이 읽어주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꽤 재미있더라고요. 모임이라고 하면 약간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왁자지껄 떠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갔었는데, 이런 모임은 되게 차분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나가지는 못했고 친구 따라간 거라 몇 번 안 나갔지만 꽤 즐거운 추억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모임 앱보다도 더더욱 가벼운 그런 모임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토라는 곳이에요. 소모임은 어느 정도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하는 느낌입니다. 거기에서 정모도 하고 번개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 문토라는 곳은요,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번개 모임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의 이벤트가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번만 참여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벼운 느낌이죠. 저는 여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거 대본 쓰느라 한번 찾아보니까 꽤 재미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트레킹하기, 그리고 보드게임 하기, 그 다음에 마피아 게임 하세요. 그런 거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예쁜 카페에 같이 가기,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정말 가볍고 편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깊이 있게 친해지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임들이 꽤 재밌어 보여서 한번 심심한 날이 오면 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날이 오면 가볍게 한번 나가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임들은 정말 느슨합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모임이 느슨하고 뭐 취미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약간 시간 낭비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좋아한다는 그 취미 하나만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러는 거니까, 약간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으니까 막 우왕좌왕 대충 흐지부지 모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줄어들더니 그 모임이 없어지기도 하죠. 물론 그래도 모임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간 관리도 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모으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껏 시간을 내서 모임에 갔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유료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냥 취미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회사가 리더들을 찾는 거예요. 모임을 이끌어 나가줄 모임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그 모임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임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고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질문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임장들도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임장들을 데려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교수나 작가님이나 CEO 이런 전문가들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장들은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회사 다니는 것처럼 직업처럼 이 모임을 열심히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모임에서 만나서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프리미엄 유료 모임 중에 특히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레바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독서 커뮤니티 모임인데요.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책에 대해서 강연도 듣고 그런 모임입니다. 책이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예술 관련 책, 그리고 문학 관련 책, 뭐 아니면 경제 관련 책, 정말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이 독서 모임이지, 사실 만나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책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료 모임으로 유명한 모임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넷플 연가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꼭 책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메인 페이지를 보니까 연애 오답 노트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답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정답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틀린 것들을 모아서 노트에 써놓은 거를 오답 노트라고 해요. 틀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시 공부해야 앞으로 다시 안 틀릴 테니까요. 근데 연애 오답 노트라고 하면 연애에 있어서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그 이유들을 쭉 노트에 적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느낌의 모임이겠죠. 모임장이 영화, 드라마, 책 같은 거를 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미리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모임에 나가기 전에 이런 콘텐츠들을 미리 보고 모임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그 콘텐츠들 봤던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 이야기도 그냥 편하게 나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질문 같은 것도 자세히 써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냥 대충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연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모임들 나가면 정말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일본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일본 가정식 모임도 있더라고요. 일본 요리 드라마를 미리 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요리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일본 요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모임들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은데 리더가 모임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회원들끼리는 친해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강의 같은 거 보려고 하면 그 강의 보러 딱 그 강의실에 가서 그 선생님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그냥 강의실을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랑 정말 잘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에 제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트레바리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갈 때만 깊이 있게 이야기하게 되지 끝나고 나서 더 이 모임이 계속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다시 만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유료 프리미엄 모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유료니까 돈이 드니까 계속 나가기도 어렵죠. 이게 생각보다 꽤 비싸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쌀 것 같지 않나요?
일단 회원들이 회사에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그 전문가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이런 모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모임이나 문토 같은 가벼운 모임들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카페나 소모임 같은 앱이나 문토 같은 플랫폼이나 이런 유료 커뮤니티나 이런 곳이 다 없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가벼운 모임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근이라는 앱입니다. 여러분들 당근 앱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에 다른 에피소드 이야기하면서 이 당근 이야기 가끔씩 한두 번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근이라는 앱은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중고거래가 뭐죠? 내가 썼던 물건들. 썼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뭐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를 새 것보다 좀 더 싸게 파는 거. 그리고 그걸 사는 거. 그거를 중고거래라고 하죠. 이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앱이 당근이라는 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근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주황 색깔의 채소 당근 말고요. 이 당근 앱의 이름은 사실 당신의 근처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당근이라는 앱은 그냥 아무 데서나 중고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 근처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보통 중고거래를 하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는 꽤 괜찮았는데 막상 택배를 받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정도면 다행인데 아예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유명한 얘기인데 상자에다가 진짜 물건이 아니라 벽돌을 넣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벽돌은 무거우니까 딱 일단 그 상자를 받았을 때, 오, 제대로 물건이 들어있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기들이 있으니까 진짜로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뭔가를 사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사고 파는 걸 직거래라고 합니다. 이 당근 앱을 사용하면 직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아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 당근 앱에 커뮤니티 탭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당근은 당신의 근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니까 약간 동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당근 앱에서 커뮤니티 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탭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뭔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도 하고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집이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시작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경찰과 도둑 모임 같은 모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바로 그 모임이에요. 경찰과 도둑이라는 거는 게임 이름이에요. 약간 술래잡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런 게임이 있나요? 원래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게임인데, 어릴 때 하는 게임인데, 그냥 동네에 사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 느낌으로 다 같이 모여서 놀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했던 감자튀김 모임, 감튀 모임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모임들이 당근에서 요즘 유행을 하면서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스몰 토크를 잘 안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인들도 어릴 때는 그냥 동네 놀이터에 나가면 거기에 있는 친구랑 친해지고 바로 같이 놀고 그런 추억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마음속에는 사실 이렇게 그냥 집 근처에서 사람들을 가볍게 만나서 가볍게 놀고 같이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과 도둑 같은 게임 하고 나서 다 같이 뒤풀이 하고 이러면 좀 더 친해지고 그렇게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다양한 모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모임들을 쭉 봤더니 이 중에 하나쯤은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모임들 하나쯤 나가보고 싶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이미 이런 모임을 나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임을 나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설날이죠? 음력 새해, 다른 말로는 구정이라고 부르죠. 공지에도 올릴 거지만 설날을 맞이해서 이번 라이브는 조금 쉬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음력 새해를 챙기나요? 나라마다 아마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음력으로는 아직 2025년이라고 합니다. 네, 음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새해잖아요. 혹시 새해 시작하고 싶었는데 시작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하고 싶었는데 흐지부지 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로운 새해니까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다음 주부터 한번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에피소드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